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특히나 대인관계로 조금 힘드신 분들이 저한테 많은 상담을 옵니다. 근데 보통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세 가지 때문에 대인관계가 잘 안 돼요. 첫 번째,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투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상대방과 친해질 수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상대방과 너무 잘 맞다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투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기운, 에너지예요. 이 세 가지가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성을 만나도 그렇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도 그렇고, 작은 식당을 하고 가게를 한다 하더라도 보통 손님의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의 에너지에 따라서 장사가 그 다음에 잘 되기도 하고, 내 말과 행동과 내 기운에 따라서 그 하루의 매상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절대 사람과 사람이 안 만나고는 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인간은 관계다. 인간관계라고 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자꾸 흐트러지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뭘 해도 잘 안 돼요. 직장 다녀도 힘들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할 때도 좀 힘들고 그리고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 또 인간은 사람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혼자 살면 또 외로움도 타고 그래서 인간관계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로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거기에서 좋은 인간관계, 좋은 대인관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행동, 그리고 좋은 말투, 그리고 세 번째 좋은 기운이에요. 좋은 기운, 좋은 말투, 좋은 행동인데 이 중에서 기운은 이 사람에게 좀 지내봐야 이 사람이 뭔가 기운이 느껴져요. 근데 제일 먼저 표시나는 거는 이 사람의 행동과 말투예요. 근데 행동도 급한 행동도 점잖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말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딱 만나면은 뭐 자기가 외제차 타고 돈 좀 있다면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걷는 분들도 계시고요. 앉아있는 자체가 다리를 탁 꼬고 담배 탁 물고 약간 건방지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행동과 말은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 뒤에 담배 꼬라 몰고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이렇게 있는 사람 말투도 이래요. 비슷해요. 이렇게 비슷해요. 근데 소심한 사람은 이렇게 꾸꾸정하게 있고 눈치를 자꾸 봐요. 그런 사람들은 말투도 소심해요. 그래서 양극단, 소심과 너무 지나친 자만감을 양극단을 버리면 좋겠죠. 그래서 이 중도의 마음과 중도의 행동, 중도의 기운이 있으면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잘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행동과 기운은 티가 안 나는데 말이 티가 나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요. 말 한 번 때문에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인관계, 인간관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말이에요. 말.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을 잘하면 좋고 좋은 말을 하면 좋고 여러 가지 말을 미사여구를 잘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어필하면 좋지만 우리가 이 말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죠. 스피치 학원을 다닌 분들이 몇 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스피치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다 그 말에 뭔가 감동이 있고 사랑이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미사여구 잘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이 사람의 기운이 자기만의 아집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나눔과 봉사를 하지 않고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은 사랑을 표현해도 왠지 모르게 뭔가 이기적인 사랑의 느낌이 들어요. 꼭 뭔가 거래하는 사랑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그 사람의 기운에 있었어요. 또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운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환경과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부모의 기운, 또 남매 간의 기운, 살아온 환경 간의 기운 이런 것들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되죠.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그래서 부모의 기운과 자식의 기운이 연결돼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자식들은 부모의 기운과 끊게 됩니다. 스스로 자립하게 돼요. 그런데 평생 늙어서도 부모의 기운을 그대로 끌고 오는 그런 자녀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부모의 과거에 대해서 자꾸 회상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 걸 자꾸 상상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와 연결고리가 자꾸 연결돼요. 쇠사슬처럼. 그래서 부모의 좋지 않은 단점을 내가 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 20살이 딱 넘었으면 부모와 나는 별개다라는 마음을 그냥 철칙으로 삼고 삼아야 돼요. 삼고 또 삼아야 돼요. 특히나 부모한테 손 벌리는 일, 부모의 뭔가 재산을 좀 받아야 되겠다. 부모의 또 뭔가 돈이 있으면 부모한테 좀 혜택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부모와 연결고리가 생겨요. 나에게 주어지면 그냥 감사한 거고, 부모님이 유언으로 뭐 복지재단에 다 기부해라 그러면 또 감사한 거고,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돌아와서 나한테 복이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돈을 더 받고 하면 좋겠지만 본인의 그 마음, 이미 그 떠나간 것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부모와 자식 간의 연결고리가 안 떨어지는 게 돈 때문에 그래요. 부모한테 엄청나게 얻어맞고 힘들어도 부모가 나에게 돈을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가업을 내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참아요. 그러다 보면 부모의 그 성질과 부모 안 좋았던 기운을 내가 돈은 벌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오롯이 부모에 좋지 않은 이 업들이, 까르마라고 하는 그 기운들이 전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 말라. 또는 부모라도 자식을 20살 이후가 되면 어떤 것도 어떻게 키웠던, 아무리 애지중지 키웠던 간에 바라지 마라. 남 자식이다, 내 자식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부모는 내 부모님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부모로, 가장 기본적인 자식으로 대하는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동과 말투와 기운이 항상 이 세 가지가 잘 유도리 있게 돌아가야 된다. 그건 부모를 대하든 자식을 대하든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든. 근데 가장 티가 나는 게 말투다라는 거예요. 말투가 가장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말투가 가장 사람을 해를 주기도 한다. 그럼 어떤 말을 금지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좋은 말 하면 좋고 다 좋은데요, 금지해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 중에서 첫 번째가 많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면 실수를 해요. 많은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잔소리를 하게 돼요, 자꾸. 그리고 많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 중에 핵심적인 좋은 말이 분산돼 버려요. 희석이 돼 버려요. 그래서 명강의는 짧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녀한테 말을 하든 친구한테 말을 하든 직장 동료, 또 여러분 CEO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직장의 부하 직원들한테 말할 때도 절대 많은 말을 하지 마라. 이것이 사람을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명령하고자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배우자끼리 명령하는 말, 지시하는 말, 같은 직장을 다니고 상사라고 하더라도 꼭 명령하지 않고 이거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저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어떨지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부하 직원이든 같이 함께하는 배우자든 자식이든 간에 그 사람의 의견과 그 사람의 창조력이 생겨요. 자녀한테 특히, 부하 직원한테 특히 내가 뭐 해라 하면 창조력이 떨어져요. 강압받고 나의 아이디어는 사라져버려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건 당신들 생각에는 어떨지요? 요 부족한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배려하는 말투로 명령조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많은 말을 하지 마라. 두 번째, 명령조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너무 빠르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너무 빠르면 사람들의 이해력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씨앗이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빠르기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 중에는 항상 쉼표가 있어야 돼요. 호흡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너무 느리게 말해서도 안 돼요. 너무 느리게 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답답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금이잖아요. 언제까지 그 얘기를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말하지 마라. 너무 느리게 말하지 마라.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많은 말을 하지 마라. 두 번째, 명령조로 얘기하지 마라. 세 번째, 너무 빨리 말하지 마라. 그 네 번째, 너무 느리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다섯 번째,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하면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귀에 속속 들을 수 있지만은 이게 상대방에 영향을 주는 그런 데시벨이 되면은 피곤하게 느껴져요. 귀도 피곤해지고요. 귀가 피곤해지면은 귀에 연결되어 있는 게 뇌란 말이죠. 아무리 좋은 말도 귀가 너무 지나치게 큰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여러분께서 예전에 나이트클럽이나 뭐 락 공연 같은 데 갔을 때 처음엔 듣기 좋다가 너무 막 시끄러우면 머리가 막 띵 하고 집에 와서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없는 얘기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솔직한 말을 하면 좋은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는 차라리 묵언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은 망으라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리 좋은 인연관계라도 거짓말이 자꾸 들통나면 서로 간의 대인관계와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이간질이나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이간질하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해요. 근데 그게 내 입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내 입이 더러워집니다. 남들은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시기 질투를 들어줄 사람도 있겠죠. 이해해주는 친구도. 하지만 가장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건 나예요. 왜냐? 말하면서 그 존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존재를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는데도 자꾸 그 말을 한번 하고 옮기다 보면 내가 그 존재에 대한 습관과 에너지를 다시 그 존재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간질이나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뇌가 굉장히 많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남의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더라. 나쁜 얘기 있잖아요. 가능하면 그 사람의 장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 부정적인 말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쁜 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 대한 말을 좋게 하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남의 말을 좋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나쁘게 하지 마라. 아홉 번째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나 아파 죽겠어. 이런 말. 말이 씨가 돼요. 나 병 걸릴 것 같아. 나 뭐가 힘든 것 같아. 너무 죽을 것 같아. 아파 죽겠어. 나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직장 못 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말. 이러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 이러다가 너 우리 아들 꼴찌 되는 거 아니야? 여보 이러다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게 망하는 거 아니야? 작은 라면 가게 하나 한다라도 장사가 좀 안 되면 이러다가 우리 월세도 못 내는 거 아니야?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거 아니야? 못 줄 때 못 주더라도 둘이 부부가 하든 혼자가 하든 할 때 하더라도 그런 말을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에너지가 있고 파동이 있다, 리듬이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인생을 바꿔버린다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묵언하라는 거예요. 적게 말하라는 거예요. 묵언. 꼭 필요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만. 묵언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말만 그때 적재적소에 하는 게 묵언의 원리란 말이죠. 이 10가지를 매 순간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대인관계, 인간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10가지를 안 해요, 우리가. 잘 안 해요. 저는 이게 머릿속에 안 보고 지금 정립이 되어 있잖아요.
항상 이게 내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내 머릿속에 딱 끼어져 있어요. 이것만 잘하면 장사가 안 되던 장사가 잘 되고 잘 안 풀리던 대인관계도 풀리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을 짓게 돼요. 이 10가지를 피하면 복을 짓게 됩니다. 복을. 왜 복이 없고 행운이 안 오는가? 지금 이 10가지를 잘 안 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인생에 도움을 주고 행운을 주는 게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부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람이 준다고 봐요. 사람이. 그래서 대인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스타가 오랫동안 사랑을 받겠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수를, 연예인을 사랑해 주기 때문이에요. 별은 스스로 빛나지 못해요. 많은 주변의 팬들이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이 스타가 별이 빛나는 거예요. 자화자찬되고 자만심이 있는 스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삶 속에 누구나 다 스타예요. 여러분 삶도 스타의 삶이에요. 인기 연예인 성공한 사람 재벌들만 스타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 내가 희망이라고 알고 내 작은 것이라도 세상에 불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스타이고 별입니다. 별.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내 마음속에 본래 빛나는 별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곧 희망의 의식의 존재다. 이 세상이 바라고 바래서 이 세상에 지금 현존하고 살아 숨쉬고 있는 기적의 존재다. 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오늘 이 10가지를 실천하는 수행자로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입니다.